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시니어분들의 든든한 노후를 책임지는 든든한 시니어 파트너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 평생의 상식으로 알고 있던 집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우리가 알던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특히 평생을 전세 아니면 자가라는 두 가지 선택지 안에서 살아오신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세 월세화 현상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노후 생존이 걸린 중대한 변화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지금 전세가 급격히 사라지고 있는지, 그리고 2026년 바뀐 세법과 건강보험 제도를 고려했을 때 시니어분들에게 전세와 월세 중 무엇이 진짜 유리한지 그 정답을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변을 보시면 전세 매물을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소식 자주 접하실 겁니다. 집주인들이 전세를 내놓지 않고 모두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현상이 우리 시니어분들에게는 왜 위기일까요? 바로 현금 흐름과 세금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전세로 큰 돈을 묶어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묶여있는 돈이 여러분의 노후 생활비를 갉아먹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 강화된 공시가격, 현실화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은 집을 소유하거나 큰 금액의 전세금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매달 나가는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남들은 월세 수익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낼 때 여러분은 소중한 자산을 지키느라 정작 쓸 돈이 없는 애색 푸어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먼저 2026년 현재 왜 전세가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는지 그 실체를 아셔야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집주인들의 세금 부담입니다. 정부의 보유세 체계가 실거주 위주로 개편되면서 다주택 잔하고가 주택 보유자들은 이제 전세를 놓아서는 세금을 감당할 수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충당하기 위해 집주인들은 현금이 들어오는 월세를 선호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 더해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강화가 불을 지폈습니다. 세입자들이 전세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니 자연스럽게 월세 시장으로 내몰리게 되었고 시장의 주도권은 완전히 월세로 넘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니어분들이 예전처럼 그래도 전세가 마음 편하지라며 큰돈을 전세에 묶어두는 것은 기회비용 측면에서 엄청난 손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2026년형 건강보험료 개편안입니다. 현재 시니어분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소득은 없는데 건강보험료만 계속 오른다는 점이죠. 여기서 전세금은 자산으로 잡혀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반면 적정한 월세 거주와 남은 자산의 효율적 운용은 오히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거나 납부액을 줄이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구의 자산 비중 중 부동산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건물이 낡아 수리비는 늘어나는데 현금은 막혀있는 상황, 여기서 탈출하는 방법이 바로 전세의 월세 전환을 역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보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 꼭 눌러두세요.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실전 정보는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시는 72세 김 어르신은 평생 사시던 아파트를 전세 주고 본인도 다른 지역 전세로 옮겨가며 차익으로 생활하시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세가가 하락하고 월세가 치솟으면서 전세금 차익이 줄어들자 당장 생활비 마련에 피상이 걸렸습니다. 반면 인천에 사시는 68세의 어르신은 과감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거주하던 집을 월세로 전환하여 매달 150만 원의 수익을 만드시고 본인은 보증금이 적은 실버타운이나 소형 월세주택으로 옮기셨습니다. 여기에 주택연금까지 활용하니 매달 총 30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현금이 확보되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이제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본인의 취미생활과 건강관리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형 스마트 시니어의 자산관리법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월세 사기와 역전세 리스크입니다. 최근 월세 계약이 늘어나면서 이중계약이나 관리비 폭탄 같은 변칙적인 수법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을 대상으로 한 고수익 보장 임대관리 업체들의 감원이설을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세금 계산입니다. 월세 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전체 소득 규모를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유리함을 따져봐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연간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이 여전히 유효하지만 세부적인 공제 항목이 달라졌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실천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가장 먼저 본인의 자산 현황을 종이 한 장에 써보십시오. 현재 집값, 전세금,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을 적으세요. 그 다음 현재의 전세를 월세로 전환했을 때 기대되는 수익과 그에 따른 세금 증가분을 비교해야 합니다. 이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은행의 시니어 전용 상담 창구나 구청의 부동산 상담 서비스를 활용하십시오. 2026년부터는 각 지자체에서 시니어 자산 설계 무료 컨설팅을 대폭 강화하고 있으니 이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또한 주택연금과 월세 수익의 조합을 반드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으면서 여유 공간을 월세로 주는 부분. 임대형 주택 연금 모델이 2026년 시니어들에게 가장 각광받는 모델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는 사라져가는 유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집주인도 세입자도 그리고 정부 정책도 모두 월세 체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시니어분들이 과거의 전세 방식만 고집하는 것은 고립된 섬에 갇히는 것과 같습니다. 월세는 무조건 나가는 돈이라는 편견을 버리십시오. 오히려 내 자산을 유동화하여 매달 따박따박 현금이 들어오는 연금 시스템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2026년에 변화된 제도를 나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사람만이 노후의 품격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변화의 파도는 생각보다 빠르고 거셉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와 함께 한 발 앞서 준비하신다면 오히려 이 위기가 여러분의 통장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설계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정보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 꼭 눌러두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2026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시니어 전용 특화주택 입주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아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불안이 아닌 기대가 되는 그날까지 든든한 시니어 파트너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든든한 하루 되십시오.